자, 안녕하십니까. 개원영업 3학년 여러분. 또 즐거운 역사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했던 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이죠. 상당히 이제 복잡한 좀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은 유럽 사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 혁명보다도 프랑스 혁명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이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이제 유럽 사회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이 프랑스 혁명이 이제 시작되면서 사실은 공화정이 수립돼야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나폴레옹이 그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서게 되고 그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크게 인기를 얻죠. 그걸 바탕으로 나폴레옹이 결국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공화정은 무너져요. 하지만 이제 프랑스 혁명 정신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그런 혁명 이런 것들을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왕 죽이고 했잖아요. 물론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자유평등 우애라고 하는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런 혁명 이념들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세계들은 이걸 번지는 걸 두려워했고 계속 프랑스에 대한 공격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폴레옹이 사실은 그 아들을 물리치면서 나폴레옹이 인기를 얻은 것도 있고요. 나폴레옹은 결국 이런 유럽의 위협으로부터 프랑스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이런 과정에서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에 나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나폴레옹은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유럽의 대부분,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이 나폴레옹한테 점령돼요.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지역은 싹 다 나폴레옹이 먹어버립니다. 위에 있는 러시아와 바다 건너에 있는 영국만 제외하고. 자, 이제 영국만 무너뜨리면 돼요. 영국도 이제 꽤 큰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영국이 대륙과 그 어떤 교역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대륙 봉쇄령인데 러시아가 이걸 안 지킵니다. 네가 뭔데? 나폴레옹 네가 뭔데? 우리가 알아서 영국하고 교류하겠다는데 왜 네가 뭔데 막아? 이러면서 러시아가 이걸 안 지키니까 나폴레옹이 결국 러시아까지 침략해요. 모스크바를 침략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러시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추위입니다. 러시아군이 나폴레옹군을 이길 수 없었어요. 나폴레옹군이 훨씬 더 정의의 부대입니다. 러시아군이 계속 패하고 도망가는데 죽는 거는 나폴레옹군만 죽어요. 추워서. 러시아군 계속 도망가고 나폴레옹군 추워서 죽고. 그래가지고 굶주린가. 그러니까 너무 또 땅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보급 이런 것들이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폴레옹군은 전투에서 한 번도 별로 진 적이 없는데도 계속 전체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되죠. 결국 모스크바 침략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나폴레옹군의 기세가 급격히 꺾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 틈타서 나폴레옹에 반발하고 있던 유럽이 동맹군을 결성해요. 영국과 함께 동맹군을 결성해서 나폴레옹한테 본격적으로 맞서게 되고 결정적으로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하면서 결국 나폴레옹은 시대는 막을 내리고 나폴레옹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는 과정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유럽 각지에 프랑스 혁명 이상, 아까 말했던 자유와 평등 이런 이상들이죠. 이런 것들이 널리 전파됩니다. 그 전에 막 왕 밑에서 귀족 밑에서 억압받고 살던 사람들이 이 프랑스의 혁명 이상들이 나폴레옹에서 자연스럽게 전파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와, 우리가 더 이상 이 아들이 지배 안 받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걸 이제 자유주의라고 부르고요. 또는 프랑스에 의해서 그게 전파되긴 했지만 프랑스의 지배받는 건 싫은 거예요.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인데 왜 프랑스 우리 지배받아야 돼? 이런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각지에 이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널리 전파되는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까지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유주의부터 알아볼 건데요. 자유주의는 뭔가 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사상을 중시합니다. 사실은 자유와 평등은 서로 양립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막 자유를 보장하다 보면 평등하지가 않게 되고요. 막 평등을 보장하다 보면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죠.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이
왜 두 개가 같이 그러면 얘기되는가 하면 여기서 자유는 주로 왕이라든지 귀족들에게 억압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그 억압에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차별받았던,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차별받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자유와,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평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와 평등이 이제 같이 강조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이거에 따라서 종교라든지 사상, 언론, 결사 뭔지 알죠? 모의 가지고 의사 결정하고 뭐 이런 것들 말합니다. 이런 것의 자유가 이제 이런 거 보장해달라는 운동인 거죠. 그리고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나라가 왕이 거냐, 귀족들 거냐, 아니다.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통치를 못하니까 국민들의 대표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대의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유행하고 이런 것들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의 원리가 이런 자유주의에 의해서 막 정착되어 가는, 이런 정착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상들을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유주의 사상이 유럽에 널리 퍼져요. 이것과 함께 퍼졌던 민족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족주의는 뭔가 하면 민족의 독립하고 통일, 이런 것을 중요하게 됩니다. 유럽은 사실은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이 다양한 민족들이 어떤 왕이나 어떤 귀족들이 지배당에 따라서 막 다 갈라져 있었어요. 유럽이라는 국가가. 지금은 뭐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뭐 이렇게 뭐 네덜란드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는 뭐 독일도 갈라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막 여러 개의 나라가 다 쪼개져 있었거든요. 이런 쪼개져 있는 나라들이 민족끼리 서로 우리가 통일하란다, 또는 강대국의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독립하란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서로부터 독립과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사상들을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널리 전파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널리 전파되긴 했지만 사실은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 실패하고 난 다음에 유럽 전체를 규정지었던 체제는 바로 비인 체제입니다. 이 비인 체제라는 게 등장해요. 왜 비인 체제냐?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그동안 나폴레옹의 억압을 받았던 여러 이제 왕조 국가의 왕이라든지 그런 귀족들의 이런 아들이 있겠죠. 이런 아들이 자 이제 나폴레옹 몰락했으니까 그동안 나폴레옹 지배받으면서 우리가 다 국경선 있는 것도 애매해졌다. 자, 다시 어떻게 국경선 정하고 할 거냐 하고 정치 체제도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걸 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스트리아의 대상이었던 메테르니입니다. 메테르니가 이걸 주도해요. 이 회의를 주도하죠. 빈 회의라고 부릅니다. 이 빈 회의에서 뭘 결정하는가 하면 각국의 영토라든지 이런 지배 체제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지금 막 유럽에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렇게 막 번지고 있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왜? 그래야 왕이라든지 귀족 이런 것들 자기들의 권리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빈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빈 체제 안에 내용을 보면요, 왕정국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 따라서 이제 새로운 국제질서가 유럽에 성립되게 됩니다. 이 빈 체제는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하면 먼저 신성동맹이 있었어요.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은 신성동맹이 있고, 이 신성동맹에 영국이 결합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네 개의 나라 동맹을 사국동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국동맹이 맺어지면서 이 빈 체제가 확실히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빈 체제에서 주장했던 것은 뭔가 하면 아까 말했던 절대 왕정을 유지하려고 하죠. 계속 옛날 식체제들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혁명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혁명 확산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혁명적 이상을 꿈꾸던 아까 말했던 자유주의가, 그리고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막 퍼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빈 체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결국 이 빈 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운동이 거세짐에 따라 결국 몰락하고 맙니다. 그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